본 영상은 기본적인 부동산 절세 전략 9가지에 대한 주제로 총 4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앞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오른쪽 상단 아이콘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네. 경비 영수증은 그때그때 챙겨두라. 영수증을 그때그때 챙겨 두셔야 되는데요. 사실 많이 잊어먹는 경우가 막 있어요. 잘 안 챙기죠. 네. 매수할 때 네. 우리 공인중개 수수료 수수료 챙겨야 되고, 매도할 때도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요. 취등록비, 취등록비, 법무사 비용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뭐 보일러 교체라든지 뭐 샤시, 맞아. 그리고 바닥 공사, 맞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우리 공사 관련해서는 또 실제로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 그 업체에 말씀을 드리면 또 부가가치세 10%, 네. 공사 비용이, 샤시 비용이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인데, 너무 작나요? 뭐 1000만 원인데, 내가 현금 영수증을 끊으려고 한다. 세금 계산서를 끊어다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부가가치세 이야기해서 1100만 원 막 이렇게 10%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1000만 원으로 그냥 영수증 안 끊고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세금 구간이 우리 부가가치세 10%보다 더 많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10% 부가가치세를 내고 현금 영수증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그냥 저는 대체적으로 영수증을 세금을 내고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맞죠. 네, 그 자료가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인테리어 하거나 이런 분들이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아까워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혜택 받을 때 요 구간이 있잖아요. 네. 1억까지라든지 2억까지라든지 이 구간에 이해 가지고 세금이 커져 버리면 큽니다, 돈이. 맞아요. 오히려 큰 돈을 내게 되거든요. 10%에서 20% 되면 금액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훅 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이런 부가세를 내더라도 아까 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수증을 꼭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네네, 꼭꼭 챙겨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동산 매매 연초부터 계획하라. 부동산 계획은 뭐 연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도할 아파트가 5월에 매도하면은 절세가 좀 되잖아요. 6월부터 이제 세금이 내 이름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매도는 5월달, 4월달 뭐 이런 식으로 좀 당겨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연초부터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또 좋고, 그리고 매수 때부터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내가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 언제 매도를 할 것이고, 세입자는 언제 들어와서 전세 만기는 또 언제고, 보유하는 부동산이 많게 되면 혼란스러워요. 나중에 지나면은 전세 만기가 돌아온지 잊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발생하잖아요. 많이 보이니 저는 많죠. 헷갈린다네요. 네. 저는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해놓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언제 매수했는지, 언제 매도할 건지, 누구의 명의인지, 이것이 분양권인지 그냥 아파트인지, 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꼼꼼하게 적어놓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요. 17년도에는 어떤 아파트를 팔고 어떤 아파트는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전세 연장을 하면은 2017년도에 19년도에는 또 몇 채를 팔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잘 안 하죠. 안 하지만 계획을 세워놔도 또 안 들여다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 소장님이 전화를 주십니다. 알아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만기가 되어 간다고 전화를 주십니다. 하죠. 미리 말씀을 제가 한 2달 전에 하시거든요. 해놔요. 어떻게 할 건지, 맞아요. 뭐 전세를 더 낼 건지, 뭐 매도를 할 건지, 매수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부동산에서 요즘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먹었다가 또 벌써 그래 됐나 하고 또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조금 그쵸.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자기한테 되게 유리하거든요. 특히 네. 마린보이님처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보유주택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해주세요. 얼마 전에 벽산 아파트 세입자입니다라고 네.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윗집에 누수가 났대요. 네. 그래서 천정이 도배가 이제 빚을 바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윗집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비용을 윗집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수리하시면 됩니다. 윗집하고 협의하셔서 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누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안 해요. 저는 세입자분에게 알아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직접 좀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며칠 지나가지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벽산 세입자에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그 그 천장 부분 마루에 누수된 부분 그거 좀 도배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다른 벽산 아파트인 거예요. 벽산 아파트가 많잖아요. 근데 그 세입자분도 좀 정신이 좀 없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원래 그 마루에 천장이 좀 안 좋았던가 봐. 그래서 그걸 그냥 도배를 다시 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난감했죠. 이거 완전 에피소드, 황당한. 네네. 황당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괜히 엄한 집 도배를 제가 그냥 해줬다는 거. 물론 제 집이지만. 잘하셨네요. 아, 네네네. 덕분에 그분들 쾌적하게 행복하세요. 사시고. 쾌적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